컴퓨터 비전 특강 12강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우리 RNN이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파이토치와 텐서플로우에 대한 비교를 했었는데 파이토치에 이렇게 TPU를 사용할 수 없다. 그리고 모바일용으로 개발하기가 어렵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파이토치 1.3이 나오고 나서 이 파이토치 토치 XLA라고 하는 토치 XLA라는 패키지를 사용을 하면 TPU를 우리가 지원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파이토치 모바일이라고 하는 프레임워크를 사용을 하면 학습된 모델을 스마트폰에서 동작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레임워크가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파이토치가 어느 정도 여러 가지 어떤 리서치나 또 개인적으로 사용하는데도 많이 파이토치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뉴럴 네트워크를 어떻게 트레이닝하느냐 해서 원타임 셋업의 관점에서 액티베이션 펑션 혹은 데이터 전 처리하는 것, 그 다음에 웨이트를 어떻게 초기화하는가, 그리고 레귤러라이제이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슈들을 우리가 살펴봤죠. 그리고 다이나믹스를 트레이닝 하는 데 있어서 트레이닝 할 때 다이나믹스 트레이닝 한다는 게 아니라 그 학습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 동작들을 조금 조정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러닝 레이스에 대한 어떤 스케줄링을 하거나, 그래서 점차 러닝 레이스를 변화를 줘가지고 빠르게 또 효과적으로 이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하이퍼 파라미터를 옵티마이제이션하는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리고 트레이닝 이후에 모델 앙상블이나 혹은 트랜스퍼 러닝, 그다음에 라지 배치 트레이닝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우리가 봤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CNN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를 피드 포워드 뉴럴 네트워크이다, 이렇게 이제 통칭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싱글 이미지가 입력으로 들어가면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한다면 그에 대해서 우리가 오브젝트 레이블을 리턴하는 이런 이제 원투원 할 수 있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얼마나 레이어를 많이 하는가에 따라서 이 뎁스가 깊이가 있어서 우리가 딥러닝이다, 이렇게 이제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이런 어떤 원투원이 하나의 어떤 이미지가 들어가서 많은 어떤 아웃풋을 내야 되는 그런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이그젬플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프로세스 시퀀스, 그래서 시퀀스를 우리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미지 캡셔닝이 하나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캡셔닝은 입력이 들어가면 그것에 대해서 어떤 자연어로 보통 이제 영어로 이 단어들의 시퀀스를 이렇게 출력해내는, 그래서 우리가 이미지 캡셔닝을 하는 그러한 예가 바로 원투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이미지 들어가서 여러 개의 결과를 내는 그런 경우에 이렇게 뭔가 다른 형태의 아키텍처가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입력이 들어가면 아웃풋이 여러 개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처리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그런 이야기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개의 입력이 들어가지고
예를 들면 여기서는 이제 비디오 클래시피케이션인데, 그래서 비디오가 입력이 들어가면 비디오가 입력이 들어간다는 말은 이미지 프레임이 여러 개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것은 뭐 야구 동영상이다, 축구 동영상이다, 뭐 이렇게 이제 레이블 하나만 해서 many to one의 어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머신 트랜슬레이션의 예처럼, 예를 들면 이제 영어의 단어들이 입력이 들어가고 아웃풋으로 프렌치가 나온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sequence of words가 입력이 들어가고 sequence of words가 아웃풋으로 나오는, 그래서 many to many 그런 형태의 아키텍처. 이런 것들은 기존에 있던 원투원 하고는 달리 다른 형태의 어떤 모양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런 그 프레임마다 비디오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어떤 그것에 대한 매 프레임마다 적절한 어떤 액션이나 혹은 아니면 어떤 클래스를 결과를 출력하는, 그래서 시퀀스 오브 이미지가 입력이 들어가고 시퀀스 오브 레이블이 계속 매 프레임마다 나오도록 하는 뭐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형태의 입력과 아웃풋의 개수가 달라지는 뭐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꼭 어떤 그 원래 문제 자체가 어떤 시퀀셜 프로세싱이 아니더라도 이런 어떤 난 시퀀셜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적절하게 시퀀셜하게 프로세싱 해야 되는 그런 예들이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에 이게 mlist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숫자를 핸드리튼 숫자를 이렇게 가지고 학습하는 데이터를 보면 이렇게 방금 이것처럼 입력은 하나의 어떤 그 이미지가 들어가지만 여기서 이제 녹색으로 되어 있는 박스처럼 그 박스의 위치와 사이즈를 달리 해가면서 우리가 부분을 인식을 시키고 그 다음 어느 부분을 우리가 또 인식을 해야 되는가를 해서 전체적으로 그것의 글자를 인식하는 뭐 그런 예가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미지를 클래시파이 하기 위해서 이게 부분을 이렇게 글림스라고 해요. 글림스의 시리즈 오브 글림스를 가지고 와서 클래시파이 한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many to one이 되겠습니다. 입력이 사실은 한 장의 이미지가 아니라 이 여러 개의 조각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many to one으로 이것을 인식할 수가 있겠다. 그 다음에 이제 거꾸로 one to many 해서 그러니까 입력이 들어가면 하나의 것이 들어가면 그걸 가지고 여러 개의 어떤 조각들을 생성해내는, 그리고 이거 이제 제너레이션하는 뭐 그 이젠플이 있는데, 자 조금 전에 여기 보면은 이렇게 꼭 이렇게 글씨를 드로잉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숫자를 주면 그에 대한 글자를 만들어내는 거죠. 아니면 이렇게 어떤 여러 개의 어떤 디테일을 만들어낸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런 그 one to many의 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다른 어떤 예로는 어떤 그 오일 페인트 시뮬레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스트로크를 이게 입력을 하고 그 다음
타임에 또 다른 스트로크를 주고 그렇게 스트로크를 이렇게 줘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하나의 어떤 이미지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얘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미지 한 장을 주고 그것을 그릴 수 있는 오일 페인트 시뮬레이터로 실제로 이 스트로크의 아웃풋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예가 있겠습니다. 여기처럼 이렇게 지금 제너레이션 하는 것은 오일 페인트 시뮬레이터이기 때문에 이런 꼭 오일 페인팅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에 어떤 입력된 이미지를 가장 잘 생성해 내기 위해서 그거에 해당되는 스트로크를 제너레이션 해내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결과들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입력과 출력이 여러 개가 생길 수가 있고 그때마다 적절한 어떤 결과를 내도록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X라고 하는 입력과 그 다음에 Y라는 출력이 나오는데 거기에 바로 직전에 어떠한 결과가 나왔는지 혹은 또 그 직전에 어떠한 입력이 들어갔었는가 라고 하는 것들이 뭔가 이렇게 정보가 어디에 남아가지고 축적이 돼서 우리가 원하는 시점에 출력을 낼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형태의 것을 우리가 recurrent neural network이다 이렇게 하고 그 recurrent neural network에는 이러한 internal state 주로 이제 우리 hidden state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internal state가 유지돼서 그래서 어떤 그 입력이 계속 시퀀셜하게 들어오면 그때마다 적절하게 internal state가 업데이트 돼 가지고 거기에 맞는 아웃풋을 낼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형태의 모양을 우리가 recurrent neural network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을 수학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작성이 될 수 있는데 이 x 입력이 바로 빨간색 어떤 타임 스텝 타임 t에서의 인풋 벡터가 xt가 있어요. 그게 이제 t가 계속 변하면 x1, x2, x3 뭐 이렇게 해서 계속 이제 t가 변할 수 있겠죠. 타임 스텝에. 그리고 바로 직전에 t-1이라고 하는 old state가 있어요. 그러니까 t-1 타임에서 hidden state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의 조합으로 우리가 f라고 하는 어떤 함수가 있는데 이것은 결국 w라고 하는 이게 learnable parameter인 w 앞에서 이제 weight가 되겠죠. 그 weight를 가지고 fw를 적용시키면 나오는 새로운 hidden state, time t에서의 hidden state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그러한 형태의 어떤 recursive한 그런 함수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recurrence 포뮬라로 우리가 어떤 전체의 프로세스를 표현할 수가 있으면 좋겠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FW에서 이 W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모든 타임 스텝에서 그냥 동일하게 같은 펑션과 같은 파라메타의 셋을 그대로 사용한다. 그러니까 이 W는 바뀌지 않고 하나의 어떤 W만으로 네트워크를 딱 만들어 놓으면 인풋이 들어가면 또 적절한 인풋이 계속 바뀌면 그에 따라서 아웃풋도 계속 제너레이션 해내는데 그 사이에 히든 스테이트가 알아서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는 그러한 형태의 어떤 네트워크를 만들어 보자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아주 기초적인 표준 RNN 우리가 바닐라 RNN이라고 그렇게 그냥 이야기를 하면 아니면 이제 바닐라 RNN을 처음 이렇게 제프리 엘만 교수가 해서 엘만 RNN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제 우리가 그냥 오디너리한 스탠다드한 RNN 구조는 이렇게 많은 경우에는 이제 H와
X, input X라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H에 대해서는 WHH 해서 이제 리니어한 어떤 모델로 매트릭스 WHH라고 하는 것을 곱해가지고 하고 XT에다가는 WXT라고 하는 이러한 그 매트릭스를 곱해가지고 이걸 더해서 non-linearity는 탄젠트 H를 적용시켜가지고 HT를 구하고 그 HT에다가 WHY라고 하는 곱해가지고 YT를 구하도록 이렇게 아주 표준화된 간단한 모델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겠다. 결국 전부 다 리니어한데 단지 난리니어한 것으로 탄젠트 H를 쓰고 그 다음에 RNN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인풋도 들어가고 또 그 전에 있던 히든 스테이트가 다시 또 들어가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런 WHH와 WXH라고 하는 것의 리니어 곱으로 매트릭스 곱으로 함수를 정하고 그 다음에 난리니어리티로 탄젠트 H를 적용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현재의 어떤 히든 스테이트를 가지고 아웃풋을 만들어낼 때 이때도 이제 WHY를 곱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매트릭스가 3개죠. 그래서 이런 어떤 요 W 3개가 결국 이제 학습해야 되는 러너블 파라미터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RNN의 아주 기본적인 구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하려면 우리가 계산하는 것을 우리가 컴퓨테이셔널 그래프로 나타낼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컴퓨테이셔널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제 처음 이니셜 히든 스테이트를 일반적으로는 이제 이니셜 히든 스테이트를 모든 값이 0이도록 초기화를 하거나 혹은 아니면 이것도 우리가 학습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니셜 히든 스테이트 H0를 러너블 파라미터로 사용을 해가지고 학습을 시킬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H0라고 하는 것이 있고 지금 X1이 있다. 입력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아까 봤던 이 FW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함수를 적용시켜 가지고 H1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H1을 가지고 또 동일한 펑션과 동일한 웨이트로 해서 또 X2와 H1이 들어가면 H2를 계산해낼 수가 있겠다. 그 다음에 또 H3 또 계속해서 HT까지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을 텐데 이때 FW는 동일한 건데 그냥 복사해 놓은 것처럼 여러 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까 제일 처음에 봤던 이런 모양이 되겠어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보면 FW가 되겠죠. 그래서 입력이 들어가고 FW가 있는데 그 FW 안에 내부적으로 H라고 하는 히든 스테이트가 있죠. 이제 그 다음에 그 HT가 또 적절한 웨이트를 통해서 우리가 Y 값이 만들어지는데 Y 값은 아직까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컴퓨테이션 그래프에서 우리가 같은 웨이트 매트릭스를 모든 타임 스텝에 대해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 W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이제 적용을 하게 되겠다. 모든 FW에. 그래서 이제 포워드 할 때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멀티플 카피가 이게 적용시 되는 것처럼 되고 이제 그러면 결국 컴퓨테이션 그래프에서 이 백워드로 그레디언트를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로스를 정하고 그 그레디언트를 계산할 때는 각각에 해당되는 그 업스트림의 그레디언트가 이 로컬 그레디언트를 거쳐서 그 다음으로 넘어올 때는 이 W에 해당되는 것은 전체 그레디언트가 썸으로 표현이 돼서 합쳐져서
이제 그레디언트가 계산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RNN의 컴퓨테이션 그래프에서 우리가 many to many일 경우에는 각 해당되는 히든 스테이트에서 바로 아웃풋 y1, y2에서 yt까지 이렇게 계속 결과가 나오고 각 해당되는 그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그라운드 트루스와의 어떤 차이만큼을 우리 적절하게 로스를 디파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각 해당되는 결과마다 우리가 로스를 계산할 수가 있고 그 로스를 다 합쳐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전체 글로벌 로스를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겠다, 그죠? 자, 뭐 꼭 이렇게 되지 않고 many to one이라고 해서 우리가 비디오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인풋 프레임이 쭉 들어오고 어디까지 끝나면 그러면 그에 해당되는 지금까지 어떤 시퀀스를 다 보고 어떤 y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결과를 내는 many to one의 어떤 그런 결과가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이렇게 이제 하나의 인풋 이미지가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one to many 해서 이미지 캡셔닝처럼 그런 형태로 해서 이 y1, y2, y3, y4 이렇게 쭉 해서 yt까지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뭐 꼭 그런 거 아니라도 또 새로운 방법으로 이렇게 sequence to sequence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앞에 있는 many to many 형태처럼 만들려면 인풋의 개수만큼이 아웃풋의 개수하고 같아야 되는데 그래서 비디오 프레임의 모든 프레임마다 그에 대한 어떤 레이블이 만들어지는 그런 형태인데 예를 들면 English to French translation을 한다라고 하면 이 영어 문장에서의 어떤 단어 개수와 불어의 단어 개수가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many to one, one to many 이런 식의 어떤 두 개를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many to one 같으면은 인풋 시퀀스를 가지고 하나의 어떤 싱글 벡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처럼 이 입력이 여러 개가 들어가고 그에 대해서 이제 결과가 하나만 나오도록 싱글 벡터가 나오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벡터가 입력이 들어가서 one to many 해서 이제 이 하나의 싱글 인풋 벡터를 가지고 아웃풋 시퀀스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게 이제 one to many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쪽은 주로 이제 우리 인코딩이라 그러고 뒤쪽은 이게 디코딩이 되겠어요. 그래서 인코딩과 디코딩인데 그 사이에 우리가 하나의 어떤 싱글 벡터라고 하는 것들로 압축을 시켜서 그걸 가지고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자, 그래서 example를 보면 우리가 랭귀지 모델링인데 이렇게 이제 미리 글자가 주어져 있어요. 이렇게 1, 2, 3에서 T개의 글자가 만들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hello라고 하는 것을 학습을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vocabulary로는 HELO, L은 두 번 동일한 캐릭터를 쓰고 있기 때문에 현재 내가 이제 가지고 있는 캐릭터의 모든 가능한 것을 우리가 vocabulary라고 그러고 그 vocabulary가 HELO 이 네 개의 단어를 가지고 있는 네 개의 집합으로 이루어진 그런 어떤 글씨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각각의 캐릭터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 인코딩을 벡터로 표현하게 되는데 그 벡터로 할 때 특정한 한 비트만 하나만 1이고 나머지는 전부 0인 그리고 우리가 one hot 벡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one hot 벡터를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해놔요. 각 해당되는 글자마다. 그래서 H는 1000이고 E는 0100이고 L은 0010 이런 식으로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HELL 이까지 우리가 입력이 되면 당연히 아웃풋은 O 해서 hello라고 하는 것이 완성되도록 하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학습을 시켰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현재 h가 들어가면 이 안에 히든 레이어가 있어서 그 히든 레이어 h 여기서 이제 1이죠. h1이라고 하는 애는 이 입력 그 다음에 그 전에 히든 스테이트와 현재의 입력 h에 해당되는 지금 우리 다 원핫 인코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00 이런 식으로 벡터로 들어가겠죠. 그럼 그 벡터와 WHXH를 곱하고 기존에 있던 H는 없죠. 히든 레이어가 지금 현재는 없어요. 그 전에 H0는 우리 전부 0이라 그러면 이제 이 값을 가지고 탄젠트 H를 해서 HT가 만들어지겠죠. 그럼 걔가 이제 1.0, 0.3, 0.1이 되겠죠. 아니네. 그게 H1이 되겠죠. H1 0.3 마이너스 0.1 0.9 이렇게 되죠. 그럼 또 이것과 H1과 그 다음에 X2가 들어가가지고 1.0, 0.3, 0.1 이런 히든 벡터를 다시 제너레이션 할 수가 있겠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입력이 들어가면 입력에 WXH가 곱해지고 그 다음에 WHH가 곱해져 가지고 새로운 H가 만들어지는 그런 형태의 모양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각각 H에 대해서 우리는 아웃풋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 2.2, 마이너스 3.0, 4.1 이렇게 되면 이러면 이제 이게 타겟이 H가 들어가면 우리가 E가 나와야 되는데 E는 아까 우리가 0, 1, 0, 0이었죠. 그래서 0, 1, 0, 0이어야 되는데 사실은 값이 1.0, 2.2, 마이너스 3.0, 4.1 이런 식으로 이제 아웃풋이 나오니까 그만큼에 대해서 우리가 로스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게 이 H에 대해서 여기에 WHY를 곱해가지고 Y 아웃풋 레이어의 벡터가 만들어지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로스를 구하고 그 로스를 다시 역으로 적용시켜가지고 히든 레이어에 있는 스테이트를 업데이트 시키고 W도 다 업데이트 시키는 H 히든 레이어는 업데이트 시킨 게 아니라 그게 있는 WHY와 WHH, WXH를 업데이트 시키는 것이 우리가 학습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원핫 인코딩에 대해서 이렇게 아웃풋이 이렇게 나오면 우리 그것을 유일하게 이 보조 슬라이드를 가지고 우리가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설명한 자료가 있어요. 그죠? 그 자료를 보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을 바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E가 이렇게 0, 1, 0, 0이 나와야 되는데 1.0, 2.2, 마이너스 3.0, 4.1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니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계산하고 그 로스를 적용시켜 가지고 WHY와 그 다음에 WXH, WHH를 다 이렇게 업데이트 시켜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이제 H가 들어왔을 때는 우리가 E가 나오기를 원하는 거죠. 그 다음에 H와 E가 들어오면 그 다음에는 L이 결과가 나오도록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이제 업데이트를 시켜 나가면 될 거예요. 그래서 HEL일 때는 L이 프리트 되도록 하고 HELL이면 O가 계산되도록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학습을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우리가 이제 테스트할 때는 학습할 때 그렇게 했고, 테스트할 때는 이제 새로운 텍스트를 제너레이션 하는데 우리가 입력을 H만 주면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이미 학습이 다 됐기 때문에 아까 한 대로 H가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값이 나오고 그 중에 가장 큰 값, 소프트 맥스에 해당되는 값을 가지고 우리가 E라고 하는 것을 출력을 내고 그 다음에 그 E라고 하는 값이 다시 이렇게 그 다음 입력으로 들어가서 E가 들어가면 그 다음 또
적용시키면 아까 우리 이미 학습이 돼 있기 때문에 E가 들어가면 L이 또 나오겠죠. 이렇게. 그래서 L이 결과가 나오고 그 다음에 L에 대해서 L을 다시 또 받아가지고 또 동일한 네트워크에 적용시키면 또 L이 나오고 그 다음에 O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헬로라고 하는 것을 제너레이션 할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입력은 H만 입력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H만 넣으면 얘가 헬로라고 하는 것으로 제너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러한 랭귀지 모델링 RNN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특이한 것은 이렇게 인풋 레이어가 이렇게 원핫 인코딩 형태로 되어 있으면 여기다가 WXH를 곱하면 어떤 형태가 되냐 하면 이렇게 얘가 X고 얘가 WXH죠. 이걸 곱하면 항상 여기에 하나만 1이고 나머지는 0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원핫 벡터죠. 원핫 벡터가 적용시키면 결국 특정 WXH의 특정 컬럼이 바로 결과로 나오도록 그렇게 항상 그렇게 되어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메커니즘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인풋 레이어는 원핫 인코딩된 벡터지만 이걸 가지고 적절하게 임베딩 레이어라고 하는 것을 두고 그 임베딩 레이어로 매핑을 시키도록 WXH를 만들어 가지고 임베딩 레이어를 우리가 만들어서 쓰면 그러면 이제 임베딩 레이어에서 이제 히든 레이어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여기서 임베딩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가지고 있는 어떤 스페이스가 굉장히 클 때 그것들을 적절하게 우리가 실제 이 그 데이터의 어떤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디멘션만큼으로 이렇게 압축시켜 가지고 표현하는 그런 걸 우리가 임베딩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임베딩 레이어를 두 가지고 문제를 풀 수도 있겠다 이죠. 자,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로스를 구했다. 이게 굉장히 우리가 전체 시퀀스에 대해서 로스를 계산하기 위해서 포워드로 쭉 하면서 이게 쭉 가면서 이제 포워드를 계산하는 거죠. 인풋 시퀀스에 인풋이 쭉 들어가고 그에 대해서 각각 히든이 계속 업데이트 되면서 그 다음 히든 하면서 또 그에 대해서 또 아웃풋이 쭉 나오고 이 아웃풋일 수도 있고 아니면 로스일 수도 있고 그래서 로스를 전부 다 해가지고 우리가 구하자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얘가 이제 얼마만큼 우리가 리커런트하게 이게 이터레이션 하면서 인풋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야지 아웃풋이 나오는가. 그래서 이게 굉장히 롱 시퀀스라고 하면 이것에 대한 우리가 백 프로퍼게이션을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어떤 메모리가 필요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것을 이제 너무 이 롱 시퀀스한 그런 백 프로퍼게이션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truncated backpropagation through time 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이제 얼마만큼 끊어 가지고 여기서는 예를 들면 7개 타임 스텝 7번의 타임 스텝까지 끊어 가지고 이런 어떤 chunk of sequence에 대해서 forward하고 그 다음에 backward 하면서 이 로스를 forward 하면서 로스를 계산하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해서 backward 하면서 업데이트를 하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러한 이 메모리 양만큼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트렁케이티드 시켜서 백프로퍼게이션을 하게 되겠다. 그럼 그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 또 이제 청크에 대해서 또 지금 이제 어차피 포워드로 가는 것은 지금 현재 히든 스테이트 마지막에 히든 스테이트에 대한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다시 이어서 그대로 가면 되고
근데 이제 백 프로퍼게이션 해가지고 이 로스들을 계산한 후에 그래 가지고 다시 백 프로퍼게이션 하면서 쭉 올 때는 여기서 끝나고 더 이상 안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히든 스테이트는 포워드 방향으로는 끝까지 가지만 백워드에서는 small number of step에 대해서만 백 프로퍼게이션 하도록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풀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그 다음 스텝도 역시 어떤 특정 청크만큼만 가지고 이제 포워드하고 요 부분에 대해서만 백 프로퍼게이션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겠어요. 자, 여기에 이제 뭐 얘가 있는데 여기 min 캐릭터 RNN 이라고 해서 이게 112개의 라인의 파이썬으로 문제를 풀어요. 여기 지금 잠깐 보면 미니멀 캐릭터 레벨 바닐라 RNN 모델.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배운 걸 가지고 이렇게 112줄의 파이썬 코드로 간단하게 우리는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코드는 바로 여기에 오픈 소스로 나와 있어요. 뭐 이 자세한 코드를 우리가 다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여기 보면 이제 안드레이 카파시 지금 현재 우리 테슬라의 AI 디렉터예요. 그래서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을 개발하는 개발자예요. 그래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지금 이 친구는 슬로바키아 출신인데 캐나다로 이민을 가서 거기서 이제 스탠포드 대학에서 박사를 받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테슬라에 있는데 이 친구는 원래부터 테슬라에서 일을 오토파일럿을 개발하는 개발자로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이제 카 패스에서 이 자동차의 어떤 패스를 자동으로 만드는 뭐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어쨌든 이제 카파스가 만든 코드예요. 그래서 이를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보면서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소네트라고 우리가 이제 시집이죠, 그죠? 그 중에 이제 셰익스피어가 154개의 작품인데 그 중에 첫 번째 작품에 해당되는 가지고 학습을 시켜가지고 이 RN에다가 학습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첫 글자를 주면 그 다음 글자는 어떻게 되고 그 다음 글자 어떻게 이렇게 해서 앞에서 했던 것처럼. 그래서 이제 해보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그냥 랜덤하게 그냥 이게 초기화가 돼 있으면 T를 넣으니까 Y, N, T 이렇게 해서 뭐 아무 그냥 무작위의 글자들의 시퀀스로 우리가 결과를 얻었어요. 근데 이제 트레인을 좀 더 하면 뭔가 이렇게 좀 문장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약간의 모양이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죠. 더 트레이닝을 하고 그러면 이제 이 단어들이 조금 이제 온 같은데 조금은 이제 뭔가 모양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완전히 트레이닝을 다 하고 나면 이렇게 이제 이 단어나 아니면 여기 쓰는 어떤 문체가 어떤 셰익스피어처럼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어떤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다 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뭐 긴 어떤 그런 대화 같은 것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테스트를 해봤는데 그 중에 우리가 이제 오픈 소스에 Algebraic Geometry 텍스트북이 있어요. 이게 이제
레이텍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레이텍 소스를 받아가지고 학습을 시키는 거죠. 학습을 엄청나게 많이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막 만들어내니까 아주 그럴듯한 그런 어떤 이 수학책 텍스트북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근데 실제로는 이게 이렇게 되지는 않았고, 이제 레이텍의 어떤 문법이 있는데 그 문법에 맞지 않는 그런 어떤 컴파일 에러가 나는 게 있어가지고 그것들을 조금 이렇게 수정을 해서 디버깅한 후에 그 다음에 컴파일이 최소한 되도록 레이텍 컴파일 되도록 정도만 수정을 하면 이런 형태로 이렇게 뭐 프롭 뭐 이런 식의 형태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수식도 제너레이션 하고 뭐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었다 이죠. 근데 물론 이제 자세히 봤을 때 이게 렘마와 이게 그 다음에 프롭이 실제로 의미가 있는 형태는 아닌데 어쨌든 전체적인 스트럭처가 뭔가 그럴듯한 수학 책처럼 그렇게 볼 수도 있었다 이죠.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뭐 프롭 아주 뭐 생략 이런 example도 학습에 통해서 자연스럽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런 어떤 그 레이텍의 문법에 의한 이런 어떤 다이어그램 같은 것도 이렇게 그림으로 들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롭이 있으면 항상 프롭이 있으면 마지막에 이게 프롭이 끝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크가 자동으로 붙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학습을 통해서 가능했다 이죠. 자,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분석을 하기 위해서 실제로 이제 이 리눅스의 커널 소스를 전체를 딱 가지고 이 C 소스 코드예요. C 소스 코드를 학습을 시켜가지고 제너레이션을 해보니까 아주 그럴듯한 형태의 그런 이제 이것이 만들어졌다 이죠. 그래서 스태틱, 물론 이게 이제 이 키워드마다 컬러를 다르게 매핑된 것은 그것은 이제 이 에디터가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고, 이렇게 이제 스태틱, 보이드, do command라고 뭐 함수가 있고 뭐 이렇게 파라미터도 들어가고 포인트도 쓰고 이런 오퍼레이터도 쓰고 마지막에 우리가 이런 세미콜론도 들어가고 if 문장도 있고 뭐 else, for 문도 있고 그 다음에 뭐 if의 인덴테이션도 들어가고 이런 갈로 열기, 갈로 닫기, 그 다음에 이런 주석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문자열도 들어가고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아주 이렇게 코드화돼서 되는데, 물론 이것을 실행시키면 의미 있는 어떤 결과를 내지는 않을 거예요. 어쨌든 이런 식의 어떤 RNN의 어떤 파워를 볼 수가 있었다 이죠. 그 다음에 이런 어떤 그 파일의 앞쪽에 있는 이런 어떤 코멘트 주석 처리한 것, 그 다음에 이런 카피라이트에 대한 뭐 그렇게 선언한 것,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형식들을 그대로 보고, 그 다음 초반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시스템의 헤더 파일들을 인클루드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런 그 매크로에서 디파인한 거, 이런 어떤 형태들을 그대로 유지하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뭔가 그러면 이제 이 RNN의 어떠한 것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가능한가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 학습된 어떤 아키텍처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분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어떠한 이 RNN의 뭐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가능한가, 결국은 이제 이 안에 있는 히든 스테이트가 결국 키인데 그 히든 스테이트의 어떤 특정한 요 그 부분, 그러니까 특정한 노드, 히든 스테이트의 특정한 노드에 뭔가 지금 이제 뭐 C 혹은 아니면 레이텍이 아니고 이제 이게 수학책 혹은 아니면 앞쪽에 있는 것처럼 이런 어떤 C 뭐 이런 그 소네트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스트럭처가 결국
학습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걸 좀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어떤 이런 것들 제너레이션 했다고 치면 이런 어떤 제너레이션 된 결과에서 각 해당되는 것이 계속 이렇게 쭉 이 인풋이 하나 들어가면 아웃풋이 계속 제너레이션 되면서 결국 이게 이제 스테이트가 계속 바뀌는 거죠. 그러면 그 히든 스테이트가 바뀔 때 그 히든 레이어의 특정 노드의 값이 굉장히 높으면 빨간색, 그다음 굉장히 낮으면 파란색,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 가시화를 해본 거예요. 특정 노드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막 찾아보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특정 노드인데 우리 여기서는 이제 뭐 쿼트 디텍션 셀이라고 이렇게 이게 인용 문구 따옴표를 디텍션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따옴표가 딱 시작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전부 이렇게 마이너스 값으로 쭉 가다가 그 다음에 따옴표가 맞춰지면 그러면 다시 이제 포지티브한 값으로 바뀌어가지고 이게 빨간색으로 다 보여지다가 다시 또 따옴표가 나오면 다시 또 파란색,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형태의 어떤 뭔가를 나타내는 그런 셀들이 있더라 거죠. 그게 바로 쿼트 디텍션 셀이다, 이게 명명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떠한 셀은 보니까 라인 랭스 트래킹 셀이라고 해서 처음 시작할 때는 파란색이었다가 점점 가면 갈수록 뒤쪽으로 가면 이제 이렇게 라인 브레이크가 나올 때까지 끝 부분에서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바뀌는 점차 그러한 라인의 어떤 어느 위치에 있는가에 대해서 아주 센시티브한 그런 셀을 찾을 수가 있었다. 그 다음에 어떤 것은 우리가 if 문장에 대한 셀이다. 그래서 if가 있으면 바로 if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갈로 열면 빨간색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갈로 거기에 실제 이제 if문의 중갈로 문이 시작이 되는 데까지가 빨간색. 그 다음에 다시 또 이제 그 다음 라인으로 가면 다시 파란색으로 돼서 이렇게 이제 네스티드된 if 문에 대해서도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하는 그런 셀들이 있더라,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쿼트 코멘트 셀이라고 해서 어떤 이제 코멘트가 시작이 되면 그러면 이제 값이 빨간색 됐다가 코멘트가 끝나면 주석 처리가 끝나면 다시 복구되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렇게 따옴표가 시작이 되는 인용 문구가 시작이 되고 따옴표가 끝나는 것.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것에 의해서 이런 식의 어떤 그 정보들이 내부적으로 저장되는 것들이 있더라. 그리고 또 어떤 셀은 이렇게 인덴테이션의 깊이가 점점 많이 들어가면 이 값이 빨갛게 되는 값이 커지고 그렇지 않을 때는 파란색이 되고 이런 어떤 코드의 뎁스 인덴테이션이 몇 번이나 들어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나타내는 것도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이런 그 RNN에서 히든 유닛의 특정한 어떤 셀들이 어떤 특정한 그 입력에 학습되는 어떤 그러한 텍스처의 구조를 학습을 하더라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을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그 랭귀지에 대한 이야기였고 이제 이미지에 대해서 컴퓨터 비전이니까 이미지에 대해서 이제 보면은 이미지 캡셔닝 하는 얘가 뭐 이런 대표적인 RNN의 구조가 되겠어요. 그래서 입력이 들어오면 그 인풋이 들어오면 이것이 이게 밀집 모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미지 캡셔닝을 하는 거니까 원투매니 example이 되겠죠. 그래서 원투매니를 하는 형태의 것들을 하기 위해서 먼저 이 인풋 이미지가 들어오면 그 인풋 이미지의
이미지에 대해서 이미지를 의 어떤 피처들을 잘 뽑을 수 있는 그런 어떤 CNN을 적용을 시키고 그 CNN에서 나오는 어떤 그 피처 벡터를 여기에 이제 새로운 추가적인 입력으로 넣어가지고 그 히든 스테이트에서 입력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이미지의 그 피처 벡터를 가지고 히든 스테이트를 업데이트 시키는, 그리고 그에 대해서 아웃풋을 내는 이런 형태로 이제 이미지 캡셔닝 문제를 풀어보자 하는 거죠. 그래서 앞서 얘기한 대로 이미지에 대한 어떤 정보들은 이미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을 해가지고 의미 있는 정보를 뽑아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캡셔닝 하는 것은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를 써가지고 사용해보자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미 우리가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것 혹은 오브젝트 디텍션이나 여러 가지 어떤 그 CNN 모델을 이용해서 이런 어떤 이미지가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여기 이런 CNN을 가지고 하는데, 우리 이미지넷에서 이미 너무나 많은 클래스의 오브젝트들에 대해서 학습을 시킨 그런 프리트레이닝 된 모델이 있으면 그 모델에서 가장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이것을 클래스를 레이블링하기 위한 부분들을 그냥 빼버리고 바로 직전에 있는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어떤 피처 벡터를 뽑아내 가지고 그것을 사용을 하자. 이게 우리가 이제 트랜스퍼 러닝의 기법이 되겠죠. 그래서 그 위에 윗단에 있는 것들을 없애버리고 바로 이렇게 이 이미지에 가장 의미 있는 클래시피케이션하고 디텍션하고 하는데 가장 함축된 그런 어떤 피처 벡터를 구할 수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용해서 처음 스타트 시작돼서부터 해서 이 RNN을 돌리자. 근데 여기서 조금 다른 것은 그전에는 이 히든 스테이트는 탄젠트 H의 인풋 X와 인풋은 여기 있는 이제 이 X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있던 히든 스테이트 H 얘의 어떤 조합으로 H를 구했는데 지금은 이제 이 이미지에 해당되는 어떤 피처들을 우리가 뽑았으니까 그걸 우리가 V라고 하면 이게 V예요. 이 V에 대해서 WIH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이미지에 해당되는 것에 대한 웨이트 매트릭스를 하나 더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WIH를 적용시켜 가지고 히든 H0를 만들어 내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제 샘플 워드로 예를 들어서 man이라고 하는 게 나오면 그 man을 다시 인풋으로 다시 입력을 넣어서 다시 또 여기에 그 x1이 man이죠. man.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이게 man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원핫 인코딩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쓰려고 하는 버캐브러리가 이미 다 있다고 치고 그 버캐브러리의 어떤 그 특정한 그것만 1이고 나머지 0인 그런 형태의 벡터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벡터를 가지고 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또 여기 W가 또 들어가요. 똑같이 이게 V가 들어가요. V가. 그래서 이 V는 이 이미지에 어떤 의미 있는 그러한 어떤 그 피처 벡터니까 그 피처 벡터가 모든 히든 스테이트에 다 이게 입력이 들어가게 되겠어요. 동일한 WIH에 의해서 그 다음에 WHH에 대해서 바로 직전에 있던 H를 곱하고 지금 현재의 인풋 man이라고 하는 것이 또 들어가서 WXH를 곱해서 탄젠트 H에서 또 H를 새로 업데이트하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가면서 하면 man in straw 이렇게 밀짚 모자를 쓴 남자 straw hat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and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어떤 토건을 생성해내면 이제 더 이상 하지 않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것은 인풋 이미지에 대해서 미리
이러한 것들을 다 학습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지 캡셔닝에 해당되는 것을 학습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새로운 어떤 지금까지 보지 않았던 이미지를 보여주면 그에 대해서 적절하게 이미지 캡셔닝을 하는 어떤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example result를 보면 a cat 고양이가 suitcase on the floor에 suitcase에 앉아 있다. 뭐 이런 식의 것들이고 아니면 two people working on the beach with the surfboard. 해서 서프보드를 가지고 이 비치에서 걷고 있는 두 사람 뭐 이런 거죠. 테니스 플레이어 in action on the court. 뭐 굉장히 잘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미지를 가지고 지금까지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이나 오브젝트 디텍션에만 쓰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텍스트를 제너레이션 하는 것을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물론 여기 이제 failure case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여성이 is holding a cat in her hand 이렇게 해서 지금 손에 고양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뭐 그렇게 잘못됐죠. A person holding a computer mouse on her desk. 근데 이게 지금 아이폰을 여기서 이제 컴퓨터 마우스라고 생각하는 거죠. Woman standing on a beach holding a surfboard. 이게 잘못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bird is perched on a tree branch. 그래서 나뭇가지에 새가 앉아 있다 뭐 이런 의미인데 뭐 그래 전혀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베이스볼 야구 유니폼을 입고 있는 남자가 어떤 공을 던진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액션에 해당되는 인식은 잘 하지는 못하고 어쨌든 이미지 스틸 이미지에 대한 어떤 디스크립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잘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 RNN을 이제 해석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다이어그램을 많이 쓰는데 이 다이어그램은 이제 지금까지 배운 걸 가지고 바닐라 RNN에 대해서 보면 이 입력이 있고 바로 직전에 H가 있으면 이걸 합쳐가지고 이 하나의 벡터로 만드는 거 이게 스택이라고 하죠. 스택.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 W를 곱하는데 이 W 역시 이 WHH와 WXH를 둘이 합친 거죠. 이걸 우리가 W라고 하죠. W와 그 다음에 두 개 HT-1과 XT를 스택으로 해가지고 하나의 벡터 해가지고 곱한 후에 그 다음에 이걸 우리가 탄젠트 H를 apply 하면 HT를 만들어내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있으면 결국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국 학습을 시켜야 되니까 이 W를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 바로 이제 백프로파게이션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HT가 있으면 그 HT를 가지고 역으로 해서 여기서 탄젠트 H를 적용시키면 그 다음에 나오는 이 것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만약에 HT가 있으면 그 HT에 대해서 로스 내가 L 전체 로스가 내가 이제 HT를 얼만큼 변화시키면 로스가 바뀌는가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러한 것들이 있다고 치면 거기다가 이 탄젠트 H가 들어가면 바로 탄젠트 H 앞에 있는 N은 바로 이 1 마이너스 얘가 HT 마이너스라면 H 마이너스
t의 마이너스가 탄젠트 h를 거쳐서 ht가 되니까 이게 지금 컴퓨테이셔널 그래프에서는 그러면 1 마이너스 탄젠트 h에 ht에 곱하기 한 것이 얘가 바로 l의 ht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 탄젠트 h라고 하는 애 때문에 우리는 이 백프로퍼게이션을 하면 이런 복잡한 형태의 탄젠트 h의 스퀘어죠. 탄젠트 h 스퀘어만큼을 1 마이너스 탄젠트 h 스퀘어만큼을 곱한 것이 적용이 되는 게 첫 번째로 이제 문제예요. 그래서 난리니어리티로 탄젠트 h를 쓰면 백프로퍼게이션에서 굉장히 복잡해진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 w를 곱해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이 로스에 해당되는 ht-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w가 여기 있는 이것의 그레디언트에다가 w를 곱하는 것이 항상 여기에 값으로 나오게 되겠다. 그죠?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만약에 이 인풋 시퀀스가 굉장히 길다면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로스에 대한 그 그레디언트를 가지고 백프로퍼게이션 하면서 이까지 H0까지 와서 실제로 H0가 어떻게 변해야지 혹은 W가 어떻게 변해야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결과를 로스를 줄일 수 있겠는가 라고 한다면 이게 바로 이 W가 계속 이렇게 곱해져 가지고 오기 때문에 이 굉장히 많은 W의 곱셈에 의해서 이 H0의 그레디언트가 계산이 된다. 거기다가 또 이제 탄젠트 H에 대해서도 계속 반복된 형태로 적용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바닐라 RNN의 그레디언트 플로우에서 바로 그러한 문제점들이 발생되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니까 이 W가 약간만 크면 그래서 가장 큰 싱귤러 밸류 값이 1보다 좀 크면 그러면 그레디언트가 급격하게 커져 가지고 이 exploding gradients가 그레디언트가 뒤에서는 엄청나게 커져 버려요. 그리고 만약에 약간이라도 작으면 가장 큰 싱귤러 밸류가 1보다 작으면 그러면 계속 W가 곱해져 가지고 결국은 그레디언트가 0으로 수렴하게 되겠다. 그래서 베니싱 그레디언트 프로블럼이 있게 된다 이죠. 자, 그래서 이걸 우리 해결하는 방법으로 이 W가 더 크다, 많이 크다. 그러면 이제 그 그레디언트가 너무 커지면 안 되니까 놈이 너무 크면은 그러면 그레디언트를 스케일 다운 시킨다 이죠. 그래서 그레디언트 놈만으로 이 값을 이렇게 곱해가지고 줄여줌으로써 결국 그레디언트가 계속 많이 크지 않고 계속 유지되도록 크기가 그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베니싱 그레디언트 문제는 결국은 이 RNN 아키텍처를 지금 이런 RNN 이 바닐라 RNN을 쓰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RNN을 써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실제로 이 그레디언트가 계속 이렇게 탄젠트 H라고 하는 난리니어리티에서 계속 적용이 되는 것도 문제고 그리고 이 W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번 곱해져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이 인풋에 대해서 이 아웃풋 H라고 하는 이 스테이트에 의해서 우리 아웃풋이 결정되니까 그래서 이 H와의 어떤 그 관계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 아까 우리가 그 앞에 이런 것처럼 만약에 다운표가 하나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이 다 다운표 안에 있는 문장이고 그럼 다시 다운표가
나오면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우리가 원하는 이 쿼테이션에 해당되는 것이다. 인용 문구다. 그리고 이제 다시 그 다음부터는 리셋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어떤 관련이 있는 애들이 있으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만약 이것이 굉장히 길어지면은 그것을 해결하기가 일반적으로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바닐라 RNN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바닐라 RNN이 우리가 아까 수식으로 보면 HT-C라고 하는 히든 스테이트와 input XT 이 두 개의 스택으로 해가지고 W를 곱하고 탄젠트 H를 적용시켜가지고 새로운 HT를 계산하는 이라는 형태의 것들에서 좀 더 이 멀리 이 관련이 디펜던시가 있는 그런 경우에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long short term memory 그래서 LSTM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게 됐어요. 근데 이 LSTM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설명을 이 자료 말고 다른 그 아주 좋은 자료가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Understanding LSTM Networks라고 하는 이게 어느 블로그에서 나와 있는 자료가 되겠어요. 여기 이제 Recurrent Neural Network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이런 형태의 모양이 기본적인 RNN의 모양이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인풋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히든 스테이트 있는데 그 사이에 이런 이 룹이 있는 그런 형태의 것이 있겠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아까 우리 이 H가 그 H가 아니고 여기서는 이거 아웃풋이에요. 아웃풋. 아까 여기서 Y죠. 요 A라고 하는 것 안에 그리고 이제 그런 히든 스테이트가 다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다. 그렇죠? 자, 근데 이게 이제 결국은 우리는 요런 모양을 실제로 개념적으로는 이렇게 된 형태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죠. 그죠? 이게 우리가 컴퓨테이션 그래프 형태로 나타내면 오른쪽과 같은 형태의 모양으로 해설이 가능하겠다. 자, 근데 RNN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long term dependency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문제가 있다. 무슨 말인가 하면 x0, x1이 입력이 들어오고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이 H라고 하는 H3가 어떤 결과를 갖게 되는 뭐 그런 형태의 어떤 관계가 있을 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영향을 미친다, 그죠? 예를 들면 뭐 이런 것이 있어요. I grew up in France. 나는 이제 프랑스에서 자랐기 때문에 I speak fluent French라고 하죠. 이 French라고 하는 것은 결국 프랑스에서 자랐다고 하니 그 때문에 이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가까이 있으면 우리 RNN에서 충분히 할 수 있겠는데 그것이 이제 문장이 굉장히 길어져 가지고 그것들 간의 관계가 멀어진다면 이렇게 X0, X1이라고 하는 이 인풋에 의해서 결국 나중에 여기에 HT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의 값이 이것에 의존을 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게 이론적으로는 RNN이 이런 long-term dependency를 충분히 핸들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러려면 이 W의 어떤 값 혹은 파라미터 값들을 아주 정교하게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프랙티컬하게는 이 RNN이 그런 어떤 long-term dependency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적절하게 우리 학습을 시키기가 어렵다. 뭐 그런 이야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나온 것이 LSTM이다. 자, 그래서 이 RNN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레이어 안에 내부적으로 보면 X와 이 H, 이게 H가 아까 피든 레이어네, 그죠? H와 X를 스택 해가지고 합쳐가지고 탄젠트 H를 거쳐서 그 다음 HT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또 넘어가가지고 그 다음 단계를 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RNN이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잘못 얘기했는데 이 H는 H가 맞아요. 원래 그래서 봤던. 자, 근데 얘를 LSTM은 갑자기 굉장히 복잡해지는 것 같은데 설명을 들으면 금방 쉬워요. 어쨌든 이런 어떤 그 네 개의 인터랙팅 레이어라고 하는 것을 포함을 해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어떤 네 개의 레이어가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레이어라는 게 저런 그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우리가 뉴럴넷 레이어고, 여기에 이제 빨간색 동그라미로 되는 거는 포인트 와이즈 오퍼레이션 해서 이 벡터가 있으면 벡터에 각 해당되는 엘리멘트들끼리 어떤 뭐 곱을 곱하거나 더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가 포인트 와이즈 오퍼레이션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 가장 핵심적인 LSTM의 코어 아이디어가 뭐냐? 그래서 LSTM의 키는 뭔가 하면 셀 스테이트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아까 우리 히든 스테이트라는 게 있었는데 셀 스테이트라고 하는 걸 다시 두자. 그래서 이 다이어그램의 제일 위쪽에 탑을 통해서 쭉 흘러가는 호리젠털한 라인, 이거 위에 있는 이거, 얘가 새롭게 등장을 했다. 그래서 이 셀 스테이트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컨베이어 벨트처럼 그렇게 돼가지고 전체 체인에서 계속 스트레이트 다운 하면서 쭉 흘러간다, 그죠? 근데 최소한의 어떤 리니어 인터랙션을 통하고 계속 쭉 흘러간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롱텀 디펜던시 해서 이제 갈로가 오면 그 다음에 나중에 저 멀리서 갈로가 다 끼어야 되는데 뭐 그런 어떤 관계들에 대해서 아무리 멀리 있어도 상관없이 우리가 특정한 정보들은 내가 이것은 꼭 킵해가지고 나중에 어디에서 딴 데서 써먹어야 된다 라고 하는 어떤 정보가 있으면 그것은 이런 식으로 해서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서 셀 스테이트에 저장돼 놨다가 그 셀 스테이트의 정보를 이용한다, 그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인포메이션이 어떤 그 플로우를 따라서 쭉 가면서 변화되지 않도록 하면서 계속 가야 될 때는 아주 쉽게 구현할 수가 있다. 그래서 바로 셀 스테이트라고 하는 C 값이 있어가지고 이 C 값이 CT-3 CT로 최소한의 어떤, 아까 우리가 이게 이 포인트 와이즈 오퍼레이션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벡터 오퍼레이션도 아니고 또 난리니어티도 없고 그냥 각 해당되는 엘리멘트들끼리에 대해서 곱하고 더하고 이 정도만으로 해서 CT를 만들어서 계속 끝까지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LSTM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결국은 이제 셀 스테이트에다가 얼마나 많은 정보를 제거할 것인가 혹은 아니면 추가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다. 근데 그것을 얼마만큼 제거하고 얼마만큼 정보를 애드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그 이게 게이트라고 하는 것들에 의해서 제어가 된다, 그죠? 자, 그래서 밑에 있는 애가 예를 들어서 게이트라면 이게 이제 우리가 시그마인데 시그모이드는 뭐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항상 0에서 1 사이의 값이에요. 그래서 0에서 1 사이의 값인데 0에서 1 사이의 값이 여기에 있던 CT-1이
자, CT-1이고 이게 CT가 있으면 결국 그 전에 있던 CT-1이 CT로 갈 때 내 있는 밑에 있는 이 값이 얼마만큼 곱해지는가. 0이라면 완전히 리셋돼 가지고 하나도 안 넘어가고 1이라면 그대로 통과가 되겠죠. 뭐 그런 식으로 우리는 정보가 흘러간다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게이트라고 하는 것은 자, 게이트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정보가 쭉 흘러가도록 하는데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시그모이드 뉴럴 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포인트 와이즈 멀티플리케이션 오퍼레이션에서 그 값 해당되는 것마다 해서 0에서 1 사이 값이 곱해지기 때문에 값이 커지진 않고 완전히 0으로 리셋되거나 혹은 적절한 것만큼 정보가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시그모이드 레이어 아웃풋이 0에서 1 사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나 많은 어떤 특정 컴포넌트에 대해서 각 컴포넌트마다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계속 이렇게 서로 흘러갈 것인가 라고 하는 걸 나타낸다. 그래서 제로 값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아무것도 흘려보내지 않는다는 거고, 만약에 1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가 다 흘러가도록 하라 이런 말이 되겠다. 자, 그래서 결국 LSTM은 셀 스테이트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셀 스테이트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값이 정보가 얼만큼 흘러가는가라고 해석하면 되겠다 이죠. 그러면 그게 얼마만큼 정보가 얼마만큼 어떤 정보를 우리가 이 셀 스테이트에 넣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게이트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용을 한다. 그래서 그 게이트를 가지고 셀 스테이트를 프로텍트도 하고 또 컨트롤도 하고 그렇게 한다 이거죠. 자, 그러면 LSTM의 첫 번째 스텝은 뭐냐? 그래서 이 셀 스테이트로부터 우리가 얼마만큼 정보들을 우리가 계속 유지할 것인가 혹은 없앨 것인가 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이 포겟 게이트 레이어라고 해서 내가 이게 지금 C라고 하는 셀 스테이트에 있는 정보가 얼마만큼 잃어버릴 것이냐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근데 그 포겟 게이트는 어떻게 정의되는가 하면 현재의 입력과 바로 직전에 있던 히든 스테이트의 조합으로 포겟 게이트가 정의가 되겠다. 그래서 이것은 0과 1 사이 값인데 그래서 1이라고 하면 그대로 유지해라. 0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그냥 제거하라. 더 이상 정보를 넘겨주지 마라. 셀 스테이트에.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포겟 게이트는 지금 현재의 셀 스테이트의 정보를 얼마나 잃어버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다. 그래서 그게 바로 요거예요. 그래서 x와 ht-1이 시그마를 거쳐서, 근데 물론 여기는 시그마를 거친다는 말이 결국 이 wf라고 하는 러너블 파라미터 웨이트가 있죠. 그리고 곱해가지고 그 다음에 바이어스를 대가지고 시그모이드를 거쳐서 ft를 구하고, 그 ft가 바로 이 셀 스테이트에 곱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컴포넌트들은 유지를 하고 어떤 컴포넌트는 없애라 뭐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히든 스테이트가 있었죠, 그죠? 히든 스테이트에 특정 유닛이 특정 셀이 얘는 따옴표를 체크하는 거, 어떤 것은 if문을 체크하는 거, 어떤 것은 라인에 이 라인 브레이크가 되기까지 라인의 랭스가 얼마인지를 체크하는 거. 이런 어떤 정보들이 라인 브레이크가 딱 나타나면 더 이상 이제 라인에 대한 정보들은 다시 리셋돼야 되죠. 그럴 때 이런 것들이 작동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해당되는 그 유닛 혹은 그 컴포넌트에 대한 것만 각각 따로따로 이렇게 곱해지기 때문에 그 해당되는 그
그 셀 스테이트의 특정 컴포넌트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포겟할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자, 그럼 두 번째 스텝은 우리 셀 스테이트에다가 새로운 정보를 우리가 저장하려고 할 때 새로운 정보를 좀 저장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시그모이드 레이어를 둬가지고 이게 우리 인풋 게이트 레이어라고 해서 우리는 이제 얼마만큼 새롭게 들어오는 값으로 대체시킬 것인가. 그런데 그러면 그만큼을 우리가 적용시키는데 새로운 캔디데이트 값 CT의 틸드라고 하는, 이거는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셀 스테이트가 CT-1에서 CT로 이제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얼마만큼 포겟을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캔디데이트 값이 있겠죠. 그것을 탄젠트 H 레이어를 거쳐 가지고 하나 새로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CT의 틸드라고 하면 그 CT의 틸드를 우리가 얼마만큼 반영할 것인가, 그게 우리가 인풋 게이트 레이어가 되겠다. 자, 그래서 이게 보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현재의 XT와 바로 직전의 HT-1의 조합으로 해서 탄젠트 H를 거치며, 이 탄젠트 H를 거친다는 말은 이게 다 뉴럴 네트워크 레이어이기 때문에 이게 다 러너블 파라미터 W가 곱해져 가지고 그런 바이어스를 더해서, 그래서 이제 탄젠트 H를 적용시켜서 새로운 셀 스테이트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셀 스테이트를 얼마만큼 반영을 할 것인가, 그게 바로 인풋이 되겠어요. 적용시켜 가지고 이게 더 더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 이제 바로 올드 셀 스테이트가 CT- 있었고요. 그것이 새로운 셀 스테이트 CT로 바뀌어질 때 우리는 뭐 해야 되는가 하면 그 올드 스테이트에다가 FT만큼, 이게 얼마만큼 포겟팅 할 것인가, 미리 바로 직전에 있던 CT-1에 대해서 얼마만큼 어떤 파트 부분을 얼마만큼 잃어버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곱해서 구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셀 스테이트를 아까 구했는데, 그것은 셀 스테이트는 현재의 인풋과 바로 그 전에 히든 스테이트의 걸로 우리가 해서 만들었죠. 거기다가 얼마만큼 적용시킬 것인가, 이 IT라고 하는 그만큼을 곱해가지고 새로운 캔디데이트 밸류를 우리가 구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캔디데이트 밸류가 CT의 틸드인데, 이거를 가지고 얼마만큼 적용시킬 것인가, 업데이트 새로운 거예요. 그게 바로 IT가 되겠죠. 이걸 곱해가지고 구하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게 우리 수식으로 하면 이렇게 된 거죠. CT라고 하는 애는 그 전에 있던 CT-1에다가 포겟 할 것을 곱하고, 그 다음에 새롭게 만든 CT 틸드에다가 IT만큼 곱해가지고 더해서 CT를 만든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방금 요 구한 게 바로 이거죠. 이 파트.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아웃풋으로 보내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아웃풋. 그 아웃풋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아웃풋은 바로 히든 스테이트가 되겠어요. 히든 스테이트에 얼마만큼을 반영할 것인가. 그래서 이 아웃풋은
바로 셀 스테이트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 셀 스테이트에 따라서 아웃풋을 결정하면 되는데 그것은 이제 필터드 버전으로 한다. 바로 그 자체를 그대로 쓰는 건 아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이 방금까지 구한 그 셀 스테이트에다가 탄젠트 H를 하고 거기다가 얼마만큼 각 해당되는 컴포넌트마다 그 아웃풋 셀 얼마만큼을 반영할 것인가. 근데 이 아웃풋은 OT라고 하는 것은 역시 현재의 HT-1과 현재의 인풋 XT에다가 이걸 조합해 아웃풋에 해당되는 러너블 파라미터를 곱해가지고 바이어스 돼서 지금 뭐에 대해서 역시 0에서 1 사이의 값을 구하고 그만큼을 웨이팅 곱해가지고 우리는 H를 업데이트 하겠다. 그게 이제 우리 아웃풋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LSTM을 우리 다 구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F가 있고, 그죠? FT가 있고, 그 다음에 IT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탄젠트 H를 해서 CT의 틸드를 구했죠, 그죠? 그 다음에 OT가 있죠. 아웃풋에 적용시키는 거. 뭐 이렇게 이제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LSTM에는 엄청나게 다양한 변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핍홀 커넥션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게이트에 실제 이 바로 직전에 있던 셀 스테이트 값들 다 같이 넣어가지고 웨이트를 곱해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 H와 X만 쓰는 게 아니고 각 해당되는 그 포겟, 인풋, 아웃풋에도 바로 그 게이트에 C 값이 들어가도록 반영해가지고 결과를 내도록 그렇게 만든 것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베리에이션으로 포겟과 인풋 게이트가 어떻게 보면 좀 서로 간에 반대 역할을 좀 한다고 생각해서 아예 하나를 없애고 포겟 하나만 쓰자. 그래서 이 포겟과 그 다음에 i는 1-ft 포겟 1-ft로 해서 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좀 핵심적인 거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굉장히 많이 쓰는 글로 LSTM을 좀 변형했는데 많이 쓰는 게 이제 Gated Recurrent Unit GRU예요. 이게 한국분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얘는 포겟과 인풋을 아까 여기서 이제 이게 포겟이고 이게 사실은 인풋인데 이것이 그냥 이런 관계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합쳐가지고 하나의 어떤 업데이트 게이트라고 하는 것을 새로 만들어서 쓰자. 그 다음에 이제 셀 스테이트를 굳이 할 필요 없이 셀 스테이트와 히든 스테이트를 우리가 머지를 하자. 그 다음에 조금 다른 어떤 변화들을 좀 더 넣어가지고 그래서 전체 어떤 리저팅 모델이 훨씬 더 간단하고 그래서 점점 더 파퓰러해지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모양이 조금 다른데 이 LSTM보다 좀 다르게 모양을 만들었어요. 그 식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조제 포비츠라고 하는 연구자가 10,000 RNN 아키텍처 그러니까 10,000개죠, 그죠? 10,000개의 RNN 아키텍처에 대해서 테스트 해가지고 그 중에 어떤 태스크에 대해서는 LSTM보다 더 나은 결과를 내는 것들도 찾아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다시 우리 원래의 자료로 되돌아가 가지고 이제 LSTM을 보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자, 그래서 I와 F와 O와 이게 이제 G라고 하는 건 아까 거기서는 이게 C, T의 tilde였죠. 근데 이건 G라고 해서 게이트라고 해요. 어쨌든 얘 전부 다 지금 현재 HT-1과 XT 이거죠. 요 현재 요걸 여기다가 각각 이 W가 각각 다 다른데 그거를 하나로 그냥 다 합쳐놓은 W가 있고 거기에다가 이거를 앞에 세 개는 시그모이드로 해서 0에서 1 사이 값을 만들고 요 탄젠트 H를 적용시키는 것은 CT의 tilde 새로운 어떤 셀 스테이트를 만들어내는 거 그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CT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 있던 셀 스테이트에다가 얼만큼 포게팅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새로운 스테이트에 대해서 얼만큼 인풋으로 사용할 것인가 이렇게 해서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가지고 HT에다가 얼마나 적용시킬 것인가 이게 우리가 아웃풋 게이트죠. 자, 그래서 이걸 쭉 지나갈게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I 인풋 게이트, 포겟 게이트, 아웃풋 게이트, 이 게이트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게 바로 새로운 셀 스테이트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 보면은 이게 LSTM이 실제로는 1997년에 뮤럴 컴퓨테이션이라고 하는 저널에 처음 실렸어요. 그리고 거의 2013년 거의 한 17년 16년 거의 그 이후에 13년 14년에 실제로 LSTM이 이런 여기에 문제에 적용시키면 좋겠구나 해가지고 이런 아주 각광을 받고 있으니까 참 좀 오래된 연구도 이렇게 활용이 될 수가 있겠다, 이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본 것들 보면 이제 셀 스테이트가 있고 히든 스테이트가 있죠. 그 다음에 입력 X가 있어서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스택해서 W를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해가지고 곱한 후에 그 다음에 저기다가 시그모이드를 다 정하고 나머지 이 게이트에 대해서만 탄젠트 H를 해가지고 F, I, G, O에 대해서 각각 구한 후에 여기 4개의 게이트에 대해서 이 CT-1에 F를 적용시켜가지고 읽고 그 다음에 새로운 셀 스테이트 업데이트 하는 것과 I 얼만큼 내가 인풋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라고 하는 곱해가지고 그 결과가 더해져서 새로운 셀 스테이트가 만들어지고 그 셀 스테이트에다 탄젠트 H를 적용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아웃풋을 얼만큼 적용시킬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시그모이드 곱해가지고 0에서 1 사이 값을 곱해서 새로운 HT를 구한다. 이제 이게 이제 지금까지 LSTM의 설명이 되겠다, 그죠? 자, 그래서 그 백프로퍼게이션으로 그레디언트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 이 CT에서 CT-1로 갈 때 실제로는 백프로퍼게이션은 단지 엘리멘트 와이즈의 멀티플리케이션 by F에 대해서 멀티플리케이션 하는 것만 있고 그냥 더하는 거니까 이것은 더하는 것은 실제로 그레디언트에 적용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레디언트는 순전히 이것밖에 없어요. F 만큼만 반영이 되니까 거의 이걸 우리가 uninterrupted gradient flow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전혀 영향을 주지 않고 gradient flow가 끝까지 간다 이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uninterrupted라는 것은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이 없고
또 이게 non-linearly 또 적용되지도 않죠. 그래서 uninterrupted라고 하죠. 이런 개념은 이미 우리가 CNN 구조 중에 ResNet이라고 하는 것에서 이렇게 바이패스하는 것이 있어서 여기서 그레디언트를 백프로퍼게이션 할 때 바로 이렇게 스킵 커넥션으로 이루어져서 쭉 끝까지 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개념이 비슷하다 이죠. 그래서 뭐 그런 거 비슷한 개념으로 하이웨이 네트워크라고 하는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지나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싱글 레이어 RNN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왜냐면 이게 이제 히든 스테이트 레이어가 하나만 있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이 CNN에서 딥 뉴럴 네트워크로 이렇게 레이어를 늘리면 더 이렇게 다양한 강력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듯이 투 레이어 RNN 해서 이제 이 히든 스테이트를 레이어를 두 번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게 멀티 레이어 RNN이라고도 이야기를 한다 이거죠. 아니면 이제 이거 세 개로 해서 3레이어 RNN 뭐 이렇게 이제 해서 확장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아까 우리가 다른 RNN 베리언트에서 GRU 했죠. GRU. 그다음에 이제 Evolutionary Search라고 해서 만 개의 아키텍처에 대해서 테스트 해봤다 이죠. 그래서 RNN 아키텍처에 대해서도 Neural Architecture Search 기법을 써서 아키텍처를 학습을 시켜보니까 LSTM보다 약간 나은 어떤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오른쪽에 있는 그런 아키텍처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었고 성능이 좀 더 낫더라 뭐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서머리를 하면 이제 RNN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인풋과 아웃풋이 하나씩만 있는 형태가 아니라 더 다양한 플렉시빌리티를 줄 수 있는 아키텍처 디자인을 만들 수가 있었다. 근데 바닐라 RNN 같은 경우에는 심플하지만 이게 잘 작동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LSTM과 GRU를 주로 많이 쓴다. 그리고 RNN에서 백워드 플로우 그레디언트의 백워드 플로우는 이 익스플로드 되거나 혹은 베니시 되거나 막 이렇게 폭발하거나 혹은 아니면 사라지거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익스플로딩은 그레디언트 클리핑을 가지고 컨트롤할 수 있지만 베니싱에 대해서는 적절한 방법이 없어서 바로 새로운 뉴 모델인 LSTM을 갖다 쓰게 됐다. 그죠? 그래서 스테이트, 셀 스테이트라고 하는 것을 새로 추가를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좀 더 나은, 좀 더 간단한 아키텍처를 만드는 것이 현재 굉장히 리서치 핫토픽이다. 자, 그래서 이것으로 우리 오늘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